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만삭의 몸으로 병원 응급실 복도를 비틀거리며 달리던 수진의 절규가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3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수진은 집에서 출산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작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접어넣던 그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남편 태준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준이 잠시 쉬고 있던 수진의 배를 발로 찼고 만삭의 몸으로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하는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명숙이 계속해서 아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저녁에 아들 집에 와 있었는데 태준이 술에 취해 들어오자 수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래서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었어.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을 가져온 거야.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2세의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분노 속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도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숙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진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댓글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요? 수진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주변 환자들과 의료진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흐트러진 옷차림에 울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만삭의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의사 선생님,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수진을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태준과 명숙은 뒤따라와서도 여전히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명숙의 말은 거칠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절망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신혼 초기부터 시작된 이상한 분위기, 태준의 알 수 없는 괴로움, 명숙의 병적인 집착, 결혼 후 우연히 발견했던 태준의 어린 시절 일기와 사진들, 그리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지들을 통해 알게 된 이 가족의 아픈 과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친구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병원으로 와줘.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둘러싼 아픔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의지였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태준과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 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 속의 죄책감, 명숙의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절망적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해결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을 둘러싼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과 태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돌이켜보면 신혼 초기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2022년 봄 수진이 태준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습니다. IT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당시 직장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진은 주말 자원봉사를 하던 상담센터에서 그를 처음 보게 되었고 우연히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수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태주는 수진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기 전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엔 단순히 예의를 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명숙을 처음 만난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며느리 후보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침입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명숙은 수진의 직업, 학벌, 가족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요함이었죠. 부모님의 직업, 형제관계, 과거의 연애 경험까지 꼬치꼬치 묻는 모습에 태준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치 어머니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 아버지 때처럼 되면 안 되잖아. 명숙이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던진 이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그때 처음으로 이 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은 태준의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태준은 깊은 상처를 드러냈고 명숙 역시 급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숙은 자주 남자들을 불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 착한 척하지만 결국엔 배신한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태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몇 개월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간섭은 점점 더 세밀해졌어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태준의 일정을 확인했고 주말마다 본가에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진이 태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지는 않는지 잘해주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했어요. 명숙의 불안은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태준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른다며 항상 경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며 수진에게 이해를 구했고 회식을 핑계로 술에 취해 늦을 때도 많았습니다. 태준의 요구들은 점점 많아졌고 수진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보면 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은 태준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좀 그만 때려요.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태준과 명숙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요. 수진은 이때부터 이 가족의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유일한 위안은 오랜 친구 지혜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수진을 늘 걱정해주는 지혜는 수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직업적 경험으로 이런 복잡한 가족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혜에게 자신의 관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준도 피해자인 것 같다고, 어린 시절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나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상처받은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야, 수진아. 내가 항상 내 편이니까. 지혜의 조언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수진이 상처받는 것은 별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며 항상 자신이 수진의 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명숙의 간섭은 더욱 세밀해졌고 태준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을 보였지만 곧 다른 걱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임신으로 인해 태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애까지 생기면 더 바빠지겠네. 태준이가 너한테만 신경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명숙은 수진의 임신을 축하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어요. 마치 손자는 반갑지만 며느리가 더 중요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족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의 상처가 서로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수진을 향해 태준과 명숙의 거친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후에도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의 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혼란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하는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힘을 얻은 듯 수진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미움이 아닌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다며 태준에게는 너무 아까운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눈물만 삼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죠.
지난 3년간 쌓여온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여준 차가운 시선, 수진의 직장 생활을 무시하며 던진 비아냥거림, 가리고 태준이 점점 어머니 편에 서면서 보여준 배신감까지. 하지만 동시에 수진은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 명숙의 절망적인 눈빛. 이들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입구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죠. 33세의 간호사인 지혜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수진의 옆자리에 앉으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태준과 명숙이 여전히 수진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지혜의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혜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 내 폭력 사건들을 많이 목격해온 지혜는 증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쉽고 무엇보다 법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용 녹음기는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음질도 선명해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온 경험으로 항상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태준과 명숙은 지혜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수진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친구는 왜 불렀어? 우리 가족 일에 남 끌어들이고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무시하는 거야? 태준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수진을 다그쳤지만 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있었어요. 명숙도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태준이가 안 마시던 술도 이렇게 마시게 됐어. 다 너 때문이야.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이 오히려 태준을 더욱 흥분시켰어요. 수진이 계속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태준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삭의 수진에게 다시 발길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봐요. 저 사람이 임신부한테 미쳤나, 저 남자가. 하지만 지혜가 재빨리 수진을 보호하며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달려와 상황을 제지하려 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가족에게 쏠렸고 태준과 명숙은 뒤늦게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명숙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전 태준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잘해주다가도 나중엔. 태준이 아버지도 그랬지. 술만 마시면 나를. 명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갈비뼈 3번,
팔 2번 부러뜨린 일,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태준만은 아버지한테 맞지 않게 지켜야 했다고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서 그렇게 명숙은 계속해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태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마지막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술이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그런데 태준도 혹시 아버지 닮아서 일찍 죽을까봐 늘 걱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상처와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수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평정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차분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들은 명숙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의 아픔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지는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수진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단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도 명숙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리며 모르는 척했지만 몇몇은 분명히 이 가족의 어두운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과 분노, 그리고 깊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 확고함 속에는 분노만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명숙의 고백을 들은 후 수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확고했어요. 지혜는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준과 명숙은 수진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명숙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태준 역시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낸 것에 당황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이 다시 수진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지혜가 조용히 녹음기를 들어 올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부터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에서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난 30분간 태준과 명숙이 수진에게 쏟아부은 모든 폭언과 모욕, 그리고 명숙의 충격적인 과거 고백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과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명숙은 자신이 무심코 털어놓은 과거 이야기까지 녹음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그리고 자신이 당한 끔찍한 경험들이 모두 증거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삭의 임산부에 대한 폭력, 그리고 방금 들은 명숙의 과거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태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체면을 중시하던 그에게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명숙 역시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36주차의 산모가 집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아직도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명숙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일부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단순히 악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자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어요. 수진은 태준과 명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온 나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수진은 오직 가족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결혼 후 태준이 어릴 때 쓴 일기나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이 가족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태주는 수진이 자신의 가족 상황까지 그렇게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놀랐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 후 태준 씨 어릴 때 사진을 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형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수진의 말에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 첫째 아들을 잃은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태준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죽어서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형에 대한 얘기를 수진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아버님의 오래된 편지들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수진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집 정리를 하다가 태준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 편지들을 통해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나중에 태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빠져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던 그 끔찍한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태준 아버지가 그 여자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게 되자 태준 아버지를 차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버림받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 분노를 가족에게 풀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신 이유도 이제는 이해해요.
수진의 이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수진을 유난히 싫어했던 이유를 자신도 궁금해했거든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이 그 여자분과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나이나 외모가 비슷해서 시어머니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여자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 비슷한 외모, 심지어 말투까지 닮아 있어서 자꾸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숙은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말했어요. 어린 태준의 형, 7살이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을 찾으러 거리를 헤맸던 그 절망적인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태준이 형, 성준이, 내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아빠를 찾으러 다녔어. 큰 길가에서 그 아이 손을 잠깐 놓쳤는데 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태준의 형이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대로로 떨어졌고 그 아이가 모자를 주우려고 뛰어들었다는 것. 그 순간에 참변을 말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을 꼬여내지 않았다면 내가 애 아빠를 찾으러 다닐 일도 없었을 거고 우리 큰아들도 죽지 않았을 거야.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남편의 불륜이었다고, 그리고 그 불륜 상대 여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그로 인한 어머니의 트라우마, 형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아버지의 폭력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과 간섭이 사실은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하는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가족사를 이해하면서도 묵묵히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후 이 가족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자원봉사에서 배운 것들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서로 상처 주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치유해주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의 진솔한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었습니다. 명숙은 자신들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 수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이후 태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이유까지 이해받았다는 것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신도 제대로 모르던 형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병원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의 제안으로 세 사람 모두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고, 경찰도 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며 선처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가족 전체의 치유를 생각한 그녀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어요. 지혜 역시 친구의 놀라운 정체와 계획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태준과 명숙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청자들은 단순한 폭력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루는 깊이 있는 드라마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의 전문성과 희생정신,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변화 의지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의 소동이 진정된 후 수진은 지혜와 함께 조용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의료진의 검진이 모두 끝난 뒤였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수진의 몸 상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출산 가방을 정리하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친구가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에 대해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결혼 후 태준 가족의 복잡한 상처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도 묵묵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수진은 지혜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엔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혼 후 태준의 어린 시절 일기와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이 가족의 깊은 아픔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자원봉사 경험이 있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전문 상담센터에서 가족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아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와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남편에게 당했던 폭력의 기억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수지는 상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과 자원봉사에서 배운 지식을 균형 있게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이 가족의 치유 과정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어요. 각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명숙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수진을 미워했던 진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와 닮은 외모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첫째 아들의 죽음과 연결된 깊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몇 주 후 수진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태준과 명숙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명숙은 손자를 처음 안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나 태준이 경험했던 혼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서 건강한 할머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태준 역시 아버지가 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은 아이에게 건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리고 수진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은 태준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준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도 산모인 아내와 신생아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 때마다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진이 쉴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지혜는 여전히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면서도 친구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태준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가족이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명숙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그들이 혼자 견뎌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과보호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손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퇴근 후에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며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갔습니다. 1년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어머니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명숙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수지는 집의 넓은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명숙은 아이 옷을 정리하며 수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지킬 용기가 생겼다. 수진의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세대 간 상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것, 그리고 태준과 명숙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갈등이 생기고 명숙은 때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이나 상처 주는 말 대신 이야기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